네, 안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역학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역학 마지막 날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제 관성의 법칙부터 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예, 관성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 관성의 법칙. 관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관성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정지관성입니다. 정지관성. 정지관성이란 무엇인가?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으려고 한다. 그런 거를 우리는 정지관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뭐죠? 손승호 학생, 이게 뭐죠? 버스요. 버스입니다. 그렇죠? 예. 맞잖아. 어? 손용호, 손승호, 그렇죠? 손용호, 승호. 미안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버스를 이제 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처음에는 정지 상태에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을 했다고 해보자. 브릉 출발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과연 뒤로 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우리가 같은 버스에 타고 있다면 이런 현상을 느낄 수 있어요. 칙칙폭폭가 아니라 저기 뭐죠? 그럼 하다가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바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머리는 여기에 있고 몸이 이렇게 쏠리게 되는 이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것을 우리는 정지관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에서 볼 때하고 밖에서 볼 때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안에서 볼 때는 이렇게 이제 꺾이지만 버스가 출발하면은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냐? 타고 있다가 버스가 출발하면서 나는 여기에 있으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정지에 있으려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부릉 출발하면은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체가 이쪽으로 쏠리고 나는 이 몸뚱아리가 이 위치에 계속 남아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뭔가 뒤로 쏠리려는 그런 느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요거를 대표 이미지로 정지관성이라고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운동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운동관성. 운동관성 간단하죠? 운동하려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다. 가던 길 계속 가고 싶다.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하고 같은 속도로 여러분들이 운동하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죠. 그러다가 버스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를 합니다. 급정거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때는 실질적으로 앞쪽으로 쏠리게 되죠. 예, 왜 쏠립니까? 뭐 당연한 얘기인데 왜 쏠린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얘는 원래 운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계속 운동을 하려는 성질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버스는 멈췄지만 여러분들은 관성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간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출발했을 때 몸이 뒤로 쏠린다든지 갑자기 멈췄을 때 앞으로 나간다든지 하는 것들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겪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우리는 이제 어떤 용어로 설명한다? 관성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세 번째로 관성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관성의 크기. 자, 관성의 크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관성의 크기라는 것은 질량에 비례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계산하는 건 없고요.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클수록 더 큽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1kg짜리 물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10kg짜리 물체가 있습니다. 두 개가 한번 있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얘네가 처음에 정지에 있어요. 둘 다 정지에 있어요. 그럼 뭐를 가지고 있어요? 정지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정지 관성이 큰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확인해 보면 될까요? 얘네들을 밀어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 더 잘 안 움직이는 놈 있죠. 움직이기 힘든 놈이 우리는 정지 관성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kg짜리하고 10kg짜리하고 똑같이 밀면 누가 더 잘 안 움직이겠어요? 네, 10kg짜리가 당연히 더 안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kg짜리가 운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kg짜리가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랬을 때 얘네들이 둘 다 움직이는데 움직이니까 운동 관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운동 관성이 누가 더 크냐 말이에요. 운동 관성이 누가 더 커요? 멈춰보면 돼요. 1kg짜리가 오는데 그걸 멈춰보고 10kg짜리가 오는데 그걸 멈춰보는 거예요.
누구가 멈추기가 힘들겠어요? 예, 10kg짜리가 멈추기 더 힘듭니다.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량이 클수록 뭔가 운동하려는 성질이 크다, 운동 과정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간단해요. 반성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한다.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예시들이 더 있죠. 책에도 뭐 동전을 챙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돌부리에 걸려 넘어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얘기를 좀 바로 할게요. 반성과 안전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관성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에 타요. 자동차에 탔어요, 사람이. 그랬을 때 같이 부엉 가다가 뭔가 이제 충돌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앞으로 튀어나가게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운전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앞유리창 있고 하면서 사람이 앞으로 튀어나가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이제 다치게 되는데, 이게 왜 다치는 거예요? 관성 때문이에요. 이수민 학생, 여기 보세요. 예, 거기 화면 볼 필요 없습니다. 예. 여기서 얘가 앞으로 관성 때문에 튀어나가서 다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관성 때문에 튀어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반드시 운전하는 사람은 또는 그 옆좌석에 앉은 사람, 아니 자동차에 타는 사람은 뭘 착용해야 됩니까? 안전벨트를 착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전벨트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이렇게 착용을 해줘야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안전벨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 잡으면 쭉 늘어나죠. 그렇죠? 뭔지 아시죠? 손승 5학생. 뭔지 아시죠? 근데 그거 혹시 안전벨트를 빡 이렇게 당기는 데 있어요? 네. 강하게 당겨볼 수 있어? 어떻게 되죠? 탁 걸리죠. 그렇죠? 예. 이거 살살하면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풀리지만 이거 강하게 한번 탁 한번 당겨보세요. 그럼 이게 탁 걸려서 더 이상 안 움직이게끔 딱 몸을 막아줍니다. 안 해본 사람 손 들어오세요. 이거 탁 안 해본 사람. 이수찬 학생 안 해봤어요? 네. 유일하게 혼자만 안 했네, 그렇지? 거의 다 했는데 이수찬 학생 꼭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탁 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관성의 법칙에 대한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지금 뉴턴의 법칙 3개를 다 배웠습니다. 이 관성의 법칙이 뉴턴의 제1법칙이었어요, 그렇죠? 순서상으로 요거를 가장 나중에 배웠는데, 첫 번째가 바로 관성의 법칙이고, 두 번째가 무슨 법칙이죠? F&MA. 몇 법칙이죠? 이 법칙. 이름 뭐죠, F&MA가?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가속도의 법칙. 자, 그다음 세 번째 법칙이 뭐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죠. 때리면 내가 책상을 때리면 책상도 나를 때린다, 이런 거. 그래서 서로 다 아프다라는 겁니다. 오늘 수업 분위기 왜 이렇게 좋습니까, 여러분들? 눈들이 아주 초롱초롱한데? 집중력이 아주 대단해 오늘. 무슨 일이에요? 정재현, 무슨 일이에요? 네? 어제 뭐 좀 이제 좀 나와 있는 데를 바꿨어? 어제 노숙자랑 같이 잤나 봐요. 어디 노숙자랑 같이 갔다고? 오늘 아주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뉴턴의 3가지 법칙 제가 뒤에다가 또 정리해놨거든요. 프린트 뒤에다가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좀 2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충돌 문제 있죠. 충돌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좀 개념, 정의된 개념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우리가 이제 운동량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먼저 한글로 좀 써드리겠습니다.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량인데, 이렇게 정의가 돼요. 물체의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속도의 방향과 운동량의 방향은 같아요. 그리고 기호로 표현을 하면은 운동량은 P라고 표현을 하고, 질량은 M, 속도는 V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P는 MV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P는 MV. 한번 따라해볼까요? 황보현 학생. P는 MV. 잘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P는 MV. 오케이. P는 MV 기억을 좀 해주세요. 단위는 뭘까요? 자, 단위는 간단해요. 얘네들 생각하면 돼요. 질량의 단위 우리 어떤 거 많이 쓰죠? 킬로그램 이거 많이 쓰고요. 속도의 단위 뭐 많이 쓰죠? 윤세준이 아니라 용현 김용현 학생이 저 뒤로 가세요. 저쪽 가서 안 돼요. 부담스러워요.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시야가. 그렇죠? 잘 안 보이죠? 저기 뒤에 자리 비니까 저기 가서 서 주세요.
얼굴 가리고 이렇게 가리고 가야 돼. 다 나와. 편집 안 할 거야 이거. 편집 안 할 거야 이거. 알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예, 요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줄임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고 풀네임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한국인 학생 뭐 드신 거 아니죠 지금? 말을 못 하시네? 자, 수헬리베 해보세요. 수헬리베. 잘하시네요. 뭔가 먹었던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현수 학생, 혹시 몇 킬로그램 좋아하십니까? 몇 킬로그램 좋아하십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100kg. 정현수 학생이 계산할 거예요, 이거. 알겠죠? 100kg 가정해 보도록 하죠. 자, 100kg. 자, 그러면 속도는 몇 미터 퍼 세컨드 좋아하십니까, 정현수 학생? 1? 좋습니다. 1m per sec로 100kg짜리 물체가 굴러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랬을 때 운동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량을 어떻게 한다고요? P는 mv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100, 속도 1 곱하면 얼마가 되죠? 100kg 미터 per sec. 이렇게 우리가 운동량이라는 걸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공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값은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클수록 더 커지는 그러한 물리량이 되겠어요. 오케이? P는 mv 기억해 주시고요. 바로 두 번째 개념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요. 충격량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충격량. 물체가 이제 충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충격을 받은 정도를 갖다가 수치화하게 되는데 공식처럼 쓰여지는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힘 곱하기 시간. 물체가 받은 힘 그리고 힘을 받을 때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게 걸립니다. 그렇죠? 뭔가 꽝 했어요. 그럼 꽝 하는 그 시간이라는 게 반드시 동반이 되게 돼요. 손승우 학생. 오케이? 짧더라도 시간이라는 게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기호로 뭐라고 쓰느냐면 I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힘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쓰느냐? F. 시간은 델타 T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I는 FT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I는 FT. 그 다음에 단위는 어떻게 되는가? 힘의 단위는 뭐죠? 힘의 단위 뉴턴입니다. N이라 쓰고 뉴턴이라 이거요. 시간의 단위 뭐죠? S. 따라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 이렇게 이제 표현이 하게 되는 것이고 힘의 방향과 충격량의 방향은 같습니다. 힘의 방향과 충격량의 방향은 같습니다. 바로 여기다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100kg으로 시작했어요. 100kg짜리 물체가 있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은 거예요. 이하람 학생, 100kg짜리한테 몇 뉴턴의 힘을 가하고 싶습니까? 1뉴턴이요? 오케이. 1뉴턴의 힘을 몇 초 동안 가하고 싶습니까? 아니, 그것도 너무 괜찮아요. 그렇다고 계산이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 시점만 다른 거. 10초? 오케이, 10초라고 하겠습니다. 10초 동안 작용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까지 답변하셔야 돼요.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인가요? 10N의 힘을 10초 동안 받았어요. 그러면 받은 충격량이 얼마예요? I는 FT. 따라 한번 해봅니다. I는 FT. 잘해주세요. 자, 얼마예요? I는 FT. 그렇죠. FT 힘 곱하기 시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0 쓰시고 단위는 뭐라고요? 뉴턴 세크.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자, 어쨌든 간에 요거 두 개 개념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충격량도 식에서 알 수가 있지만 충격량이라고 하는 값은 힘이 클수록 그리고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그 충격량의 값은 더 커집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 이어서 나갈 개념은 얘네들의 관계입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면요. 이 물체에서 좀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100kg짜리 물체가 있어요. 100kg짜리 물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얘가 1m/s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한테 1N의 힘이 10초 동안 가해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조금 민 거야, 굴러가던 거를 갖다가. 그러면은 얘가 더 빨라지겠죠. 아나요? 얘도 빨라지겠죠. 뭔가 가던 방향으로 누가 이제 툭 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더 빨라집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얘의 속도가 얼마가 나올까요? 이게 실험적으로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잠깐만요. 제가 암산을 좀 할게요.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 100분의 110m/s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실험을 하면. 좀 어렵죠? 얼마예요 이게? 1.1m/s가 나오게 됩니다. 그냥 그래요. 실험을 하면은 이거 숫자 100kg 누구야? 여수학생. 잘하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중 운동량이라는 걸 얘기를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만큼 처음 운동량을 갖고 있었는데 충격을 10만큼 받아서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됐냐면은 이게 중요한데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됐어요? 운동량 얼마입니까 이걸 채우면요? 100kg짜리가 100분의 110m/s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운동량이 얼마가 되죠? P는 mv. 운동량은 질량하고 속도를 곱하시면 돼요. 질량 100kg, 속도 100분의 110 곱하면 얼마예요? 110이 되죠. 그렇죠? 110kg m/s.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얘하고 얘의 관계. 운동량이 있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운동량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김용현 학생. 지금 막 졸리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알려줬어요. 예? 느낌 어때요? 얘하고 뭐래요? 예, 더하면 뭐가 나와요? 얘가 나오죠. 맞아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운동량이 있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그만큼 운동량이 증가합니다. 또는 처음에 어느 정도의 운동량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충격을 받았어. 그럼 그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수식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P가 있었죠. 그 다음에 충격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운동량이 변했죠.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관계 간단하게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P 플러스 I는 P 프라임. 이렇게 간단하게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I는 P 프라임, P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P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죠.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을 간단하게 뭐라고 쓸까요? 변화량이죠, 그렇죠?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라는 기호를 써서 델타 P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I는 델타 P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좀 교과서적인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서부터 나오게 된 것이고 I는 델타 P라고 하는 관계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한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미리 좀 암산을 좀 해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어떤 식이 유도돼가지고 저런 값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도 과정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어떤 식으로 탄생을 한 거냐면 유도 과정이요. 어떤 식으로 탄생을 한 거냐면은 뉴턴의 제2법칙에서부터 이제 파생된 내용입니다. 뉴턴의 제2법칙이 뭐죠? 뉴턴의 제2법칙이 뭐죠? 네? F는 MA죠, 그렇죠? F는 MA. 저기 아프세요? 잠깐. F는 뭐라고요? F는 MA죠, 그렇죠? 네, F는 MA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F는 M 그리고 A 값을 좀 변형시킬게요. A가 뭐죠? 가속도죠. 가속도는 뭐분의 뭐죠?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살짝 안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델타 안에다가 m을 넣을게요. 그럼 델타 mv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f를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델타 t가 되겠죠. 여기다 넘어 쓸게요. 그 다음 델타 t를 왼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f 곱하기 델타 t는 델타 mv. 자, 근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f 곱하기 델타 t를 갖다가 i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mv를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p라고 정리했습니다. i는 델타 p. 이 식은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f는 ma에서 나온 거예요. f는 ma의 또 다른 표현이 i는 델타 p입니다. 한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충격량은 운동량을 변화시킨다. 지금 이제 좀 알겠어요.
수업 분위기가 좋은 이유를 알겠어. 지금 약간 맹하시죠? 다들. 이게 지금 내가 착각을 했던 것 같아 아까. 똘망똘망하게 보는 게 아니라 슬슬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한 명, 두 명씩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손승 학생 많이 졸려요? 아니요. 저거 아웃 나가세요. 잠깐만 좀 서 있으세요. 네. 잠깐만 좀 서 있다가 들어오세요. 졸리시면은 서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굉장히 졸리실 거예요. 사실은 그 졸음을 이겨내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 학업성 치료하고도 연결이 될 정도로 이 잠하고 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런 조언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공부하시다 졸리잖아요. 근데 잠은 좋겠지. 근데 이제 잘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어나시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졸음이 쏟아질 때는 버티기가 힘들어요. 누구든. 과감하게 일어나세요. 일어나셔갖고 서서 공부하세요. 집에 스탠딩 책상 하나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서갖고 밖에 한번 돌고 오세요. 그 다음에 하셔야지 뭔가 리프레시 되면서 다시 하게 되지. 앉아서 잠을 깨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감겨지는 눈을 어찌하기는 정말로 힘듭니다. 네. 아무리 막 진짜 정신력이 얼마나 그 강한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웬만한 사람은 버티기가 힘들어요.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중요한 과정들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여기서 의심을 좀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 P하고 I하고 더해서 선생님이 P'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100kg m/s 있죠. 거기다가 10N를 더했대요. 그래가지고 110N라고 하는 값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좀 의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어떤 의심을 가지셔야 되냐면은 얘하고 얘가 단위가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좀 달라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덧셈을 했습니다. 그냥. 근데 여기서 의심을 가져야 돼요. 원래 단위가 다르면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1kg 하고요. 그 다음에 2m를 더해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장호연 학생. 얘네들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1kg 플러스 2m요. 예, 1kg 플러스 2m. 네, 그렇게 나오겠죠. 네? 네?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끝이에요. 이거를 더해서 뭐 3kg 미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지금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고 뉴턴 세크인데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얘네 둘이 단위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좀 볼게요. 자, 얘를 갖다가 좀 변형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 세크라고 하는 단위를 변형시켜보도록 하죠. 자, 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나왔죠? 힘의 정의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힘의 정의는 우리가 F/ma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되고 얘의 실체는 뭐죠?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가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줄여가지고 뉴턴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다시 뉴턴을 얘로 바꿔보자고요. 그럼 뉴턴 대신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곱하기 세크가 하나가 남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분모고 얘는 분자이기 때문에 세크가 하나가 날아가게 되죠. 그럼 얘의 단위가 어떻게 되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다. 뉴턴 세크라고 하는 것은 킬로그램 뉴턴 세크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다. 해가지고 결국에 운동량의 단위하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을 더하거나 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도 좀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세 가지입니다. 운동량, P는 MV, 그 다음에 충격량, I는 F 델타 T, 그 다음에 그들의 관계, I는 델타 P까지 세 가지 좀 명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질문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네. 나 들었어. 수능학생 잠깐 깼어요? 네, 아니 제가 안 졸렸어요. 어? 저안 졸렸어요. 안 졸렸어? 그럼 졸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졸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나가세요. 다 나가세요. 나가면서 저기 카메라 보고 윙크 한번 해봐요. 너무 졸려?
차범 교수님 오늘 첫 검사 하기로 했잖아요. 맞다. 맞다. 이따가 첫 검사 합시다. 네. 쌤 영상 찍으면 하는 거. 네? 아이 이거 영상 찍을 때 수업해야죠. 빨리 빨리. 답지 보고. 자 그다음에 그래프 좀 보고 가도록 하죠. 그래프. 첫 번째에서 이제 그래프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볼 그래프는 운동량 시간 그래프입니다. y축이 운동량이고요. 그 다음에 x축이 시간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물체에 이제 운동량이 변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또 그래프의 기울기 뭐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2초라고 할게요. 그 다음 운동량은 뭐 2에서 뭐 6까지 이렇게 변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걸 먼저 찾아보셔야 되는데 기울기가 뭘 의미할까요? 시간분의 운동량. 그렇죠. 시간분의 운동량이죠. 델타 t분의 델타 p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또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얘를 갖다가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요거를 살짝만 좀 풀어서 볼게요. i는 f 곱하기 델타 t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델타 p라고 했습니다. 아나요? 그럼 여기에서 f만 왼쪽으로 넘기면은 델타 t분의 델타 p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여기서 뭐가 나와요? 델타 t분의 델타 p가 뭐가 나와요? f. 힘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힘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걸 보셔야 돼요. y축을 보시면은 운동량이 2에서 6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죠? 운동량이 얼마큼 변했어요? 4만큼 변했죠. 그래서 운동량이 4만큼 변했다. 델타 P가 4다. 라는 걸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관계를 얻었죠. I는 델타 P. 얘는 항상 같이가 돼야 돼요. 충격량을 알려준 거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알려준 거고 운동량의 변화량을 알려준 거면 충격량을 알려준 겁니다. 항상 같이 가는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4만큼 운동량이 변했다. 그거를 동시에 어떻게 해석한다? 4만큼 충격을 받았다. 충격량이 4다. 동시에 갖고 가셔야 됩니다. Y축을 보시고. 또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는 요거 두 개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래프는 뭐냐? 바로 힘 시간 그래프입니다. Y축이 힘이고 X축이 시간이에요. 오케이?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4N의 일정한 힘이 뭐 2초 동안 작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그래프 아래에 넓이가 의미하는 것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배선 학생 이 넓이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힘 곱하기 시간이죠? 힘 곱하기 시간이 뭘까요? 여기 있습니다.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 써져 있는 게 뭐죠? 바로 충격량입니다. 힘 시간 그래프 아래 넓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충격량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어요. 김태현 학생, 충격량은 곧 뭐다? 그렇죠.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이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여기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힘 시간 그래프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프의 상대적인 빈도수는 얘보다는 얘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 얘를 볼 때 넓이가 충격량이자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두 정보를 다 알려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 이 마이크를 하니까 내가 그 소리를 못 지르겠어. 해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정은경 마이크 먹고 할까? 여러분들 마이크 좀 울립니까? 아니요. 마이크 울린다면 손 들어오세요. 안 울린다 손 들어오세요. 괜찮나요? 잘 들리시죠? 뒤에 스피커가 있어요. 어쩐지. 차영도 학생, 이거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마이크라는 걸 쓰고 있죠, 그렇죠? 지금 소리 에너지가 마이크로 들어가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 전기 에너지가 전자기파로 전환이 돼서 앰프로 들어가죠. 그리고 앰프에서 증폭 작용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그 증폭된 전기 신호가 스피커를 통해서 울려 퍼지죠. 이 앰프에서 이 소리 신호를 증폭하는 전기 소자는 무엇일까요? 그냥 마지막 그게 그만 하면 돼. 앰프에서 이 소리 신호를 증폭하는
전기 소자는 뭘까요? 배운 거 물어보는 거야. 발전기. 뭘까요? 포크. 코크? 내려와야지. 뭘까요? 트랜지스터. 반도체에 있습니다. 반도체 누구라고요? 한번. 장훈 학생이 얘기했지만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이 여기 안에 장착되어 있는 것이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소리가 증폭되는 것이에요. 그 정도도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민 학생 기억나요? 나이스. 트랜지스터가 여기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마이크에 대해서는 아직 뭐 배운 적은 없지만 과학적인 원리다.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너무 신기해요. 신기하시죠? 네. 마법 아니라고. 마법은 과학이라고. 마법은 뭐 트릭 이런 게 있어요. 마법은 뭐 트릭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이거 트릭이 아니야. 리얼이 아니에요. 알겠니?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지금 전파가 이제 막 가고 수신하고 해서 저기서 다시 쏴주고 저기서 또 스피커에 진동판이 떨림이 공기 입자를 떨어가지고 여러분들 귀를 다다다다다다다 떨리게 있고 그래갖고 이게 달팽이가 돌아오고 여러분들 머리로 계속 들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진동에 대한 리듬을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글이라는 이름 하에 그래갖고 그 말 자체를 또 이해를 또 하고 있고요. 굉장히 복잡한 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운동량, 충격량, 그리고 관계, 그리고 그래프까지 다 배웠습니다. 오늘 그냥 끝. 끝났어? 수업 예. 끝. 15분 빨리 끝내주세요. 언니 실제 끝났네요, 오늘. 그렇죠? 진짜 끝났어요? 진짜 끝났어요? 그냥 영상 꺼도 돼요? 예? 그냥 영상 꺼도 돼요? 너무 좋죠. 물리라는 게 원래 이렇게 심플합니다. 네? 그냥 영상 꺼도 돼요? 예? 건들지 마세요, 그거. 제가 건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하고 싶어요? 백지원 학생. 자, 수업 다 끝났는데 뭐 하고 싶습니까, 이제? 집가요. 아요. 첫사랑 썰 풀어주세요. 와. 좋다. 여자분이요? 네. 그것은 탑 시크릿입니다. 있긴 있네. 자, 김지우 학생. 뭐 하고 싶어요? 집가요. 너도 집 없잖아. 우리가 지금 뭘 배웠어요? 이거 많이 뺐으니까 뚝딱을 지를 수가 없네. 우리가 지금 뭘 배웠어요? 물리. 아니, 그러니까 과학 배웠는데 과학 중에서 뭘 배웠어요? 긍정량. 예? 반성. 관성이었죠. 또 반성의 법칙. 관성형식 또 운동량 또 충격량 또 그래프 그렇죠. 그래프였죠. 또 그렇죠. 충동량과 운동량의 관계되었죠. 그럼 이제 뭐 하고 싶다? 이거를 우리는 응용하고 싶다. 적용하고 싶다. 그렇죠? 진짜 이것이 어떤 식으로 문제에 나오는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야, 하고 싶은 거야. 속마음을 숨기지 마라. 자, 이게 뭐죠? 여러분들? 소금지 있어요. 목이 뭐야? 대포입니다. 간단하게 가요. 대포예요, 대포. 자, 이건 뭐죠? 대포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대포동의사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농대. 자, 대포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질량을 가진 대포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약을 장착해서 뻥 쏘는 거예요. 뻥 쏴요. 얘는 V1으로 나가고 얘는 V2로 나갈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멀리 나갈까요? V1, V2 중에. 느낌적인 느낌. V2가 더 멀리 나갑니다. 그렇죠? 왜요? 뭔가 길수록 더 멀리 나갑니다.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권총 이런 거 똑같아요. 권총 이런 거는 빵야 하면 얼마 안 나가죠? 하지만 이제 저격총, 철로 긴 거 있죠? 그런 걸 빵 쏘면 되게 멀리 날아가죠. 맞아요? 뭔가 이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것이 이제 왜 그런지를 갖다가 우리는 뭘로 알아본다? 운동량, 충격량, 관계를 통해서 알아본다는 거예요. 재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백화알이 날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T1이라고 하고 이렇게 길쭉한 데서 날아가는 시간을 T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의 질량은 M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백화알의 질량 M이라고 하고 처음에 이 배포를 갖다가 미는 힘을 갖다가 여기를 F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F 그리고 질량은 M인 백화알이 있다고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랬을 때 관계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요걸 쓰는 게 더 좋아요. P 플러스 I는 P 프라임.
처음에 운동량이 있었는데 충격을 받으면 운동량이 변합니다. 자, 대포알이 처음에 정지해 있었어요. 그러면은 운동량이 얼마죠? 운동량이 얼마죠? 운동량이 얼마죠? 운동량은 처음에 0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놈이 뭘 한 거예요? 힘하고 시간을 받았어요. 즉 충격량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날아가죠. MV를 받고. 맞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상황하고 두 번째 상황의 차이가 뭐냐? 일단 화약은 동일하게 정했습니다. 그럼 F는 일정해요. F는 일정하지만 이 대포가 날아가는 이 구멍을 우리가 이제 포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포신이 짧고 얘는 포신이 길어요. 긴 쪽에서 이 힘을 받는 시간이 더 길게 적용됩니다. 그러면 더 큰 충격량을 받게 될 것이고 질량이 일정하다면 더 큰 속도를 갖고 날아가게 된다는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똑같은 힘을 작용하더라도 그 힘을 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더 큰 운동량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게 대표적인 예시고 또 다른 예시는 선생님이 프린트에 그려줬죠? 독침 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독침 싸봤어요? 오케이? 내가 코로나 담배 같은 그런 말 하면 안 돼! 독침이에요, 독침! 빨대 대롱. 빨대 같은 대롱으로다가 그 약간 저기 종이 같은 거 쪼가리 뭉쳐가지고 놓은 다음에 이제 훅 하면은 이제 뒤에서 이제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 훅 맞추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벗을 수 없어서 이걸 못 보여드리는 게 정말 안타깝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짧은 거 대롱 갖고 후 하는 것보다 긴 대롱 갖고 후 하는 게 훨씬 더 멀리 날아갑니다. 같은 그 어떤 그 압력으로 이제 똑같이 내가 후 하더라도 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운동량의 변화가 더 커지기 때문에 훨씬 더 멀리 우리가 날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정현석 학생 미안해요. 정현석 학생 박수 2번 시작. 잘했어요. 나이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 하나 알아두시고 뭐 각종 스포츠에서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니스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이제 스윙을 할 때 이제 살짝 그냥 탁 이렇게 치는 것보다는 크게 팔로우 스윙을 크게 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팔로우 스윙을 이제 길게 해주면은 공이 더 멀리 날아간다라는 거고요. 테니스 쳐본 사람 있나? 여기서 테니스 혹시 배워본 친구 있나요? 배드민턴. 없나요? 배드민턴은 조금 느낌이 달라. 배드민턴은 약간 좀 탁 이런 느낌이고 테니스는 기는 게 좀 이런 느낌이고 쳐본 사람이 없군요. 아쉽군요. 자, 그 다음에 골프 이런 데서도 많이 얘기를 해요. 골프 하면 또 어떻게 해요? 딱 했다가 스윙 끝까지 하죠? 또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이것도 그냥 탁 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길게 이렇게 내뺄수록 뭔가 팔로우 스윙이 길게 할수록 이 공을 타격을 할 때 힘을 가하는 시간을 늘릴수록 멀리 나간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문제 실제로 나와. 알았지? 골프 스윙 뭐 크게 휘두른다 뭐 라켓을 크게 휘두른다 이런 거. 그러면 그것은 이 예시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번에는 안전에 관련된 얘기예요. 교재는요, 좀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그 마지막 페이지. 거기서 이제 계란 떨구기 예시가 하나가 나오죠. 이제 그거를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계란이 있어요. 계란이 있습니다. 동일한 계란이에요. 질량이 M인 계란. 자, 근데 하나는 갖다가 어디다가 떨구냐면은 돌판에다가 떨구고요. 하나는 갖다가 어디다 떨구냐면은 이불에다가 떨궈요. 오케이? 이불에다가 떨굽니다. 그럼 돌판에 떨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빵 하고 바로 깨지겠죠, 그렇죠? 요거는 안 해봐도 알겠죠? 자, 그런데 이불에다가 떨구면 어떻게 될까요?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웬만한 높이에서는 이불에다가 떨구면은 그리고 상당히 푹신한 이불이라는 가정이 있으면 안 깨질 확률이 꽤 높아요. 안 깨질 확률이 꽤 높습니다. 자문기 학생! 안 깨질 확률이 꽤 높습니다. 믿어주세요. 알겠죠? 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깨지고 안 깨지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깨질 때가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통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뭔가 푹신푹신한 데하고 딱딱한 데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엎어지더라도 딱딱한 데 엎어지면 여러분들이 다치겠죠, 많이. 근데 푹신푹신한 데 엎어지면은 들다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P 플러스 I는 P 프라임. 우리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충돌 전의 운동량은 여기를 보시면 안 되고
충돌 전에 이놈이 V라고 하는 빠른 속도로 충돌 직전에 이제 그 운동량을 우리는 처음 운동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처음 운동량일 때 여기 하면 안 돼요. 충돌 직전의 운동량이 처음의 운동량입니다. 그럼 처음의 운동량은 얼마? MV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얘가 깨지든지 살아남든지 결국엔 어떻게 된다? 나중 운동량은 빵이 됩니다. 그러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가 되는 거죠? MV였다가 0이 됐어요. 변화량의 크기는 MV예요. 그것은 얘나 똑같아요. 얘도 결국에는 자유낙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충돌 직전의 속력도 동일해요. 질량도 같고 속력도 같기 때문에 충돌 직전의 운동량은 동일합니다. 이 값은 동일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깨지든지 안 깨지든지 나중 운동량은 0이에요. 이 값도 동일합니다. 그럼 이제 뭔 차이느냐? 충돌을 할 때 이놈은 돌로부터 이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이걸 F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불에 떨어질 때도 얘는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 뭐? 시간. T1, T2라고 했을 때 이 힘을 받는 시간이라는 게 반드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차이가 뭐냐? 여기다가 일단 수식을 먼저 쓰면은 처음에 운동량 MV가 있었는데 힘을 갖다가 특정 시간 동안 받아가지고 운동량이 0이 된 건데 여기에서 어떤 걸 볼 수가 있어요? 돌에 떨굴 때보다 이불에 떨굴 때가 시간이 길겠습니까? 짧겠습니까? 시간이 깁니다. 시간이 길어요. 근데 얘네 곱한값은 일정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얘를 없애는 거니까. 그런데 시간이 길면 뭐가 줄어들죠? 힘이 줄어듭니다.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깨지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거야. 뭔가 안전해지려면은 결국에는 운동량이 변하는 상황은 똑같지만 시간이 늘어지면 그러면은 힘이 줄어든다. 요걸 더 심플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I는 델타 P라고 하고 결국에는 저 계란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I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F 곱하기 델타 T라고 했을 때 방석에 떨구는 경우가 타임이 길어지니까 힘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나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밑에 있는 예시들도 딱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죠? 뭔가 충돌과 안전에 관한 예시. 다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들고 자 일단은 요거부터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야 저거? 방송용으로 왔고. 이불입니다. 자 안 보이면 좀 앞으로 나와서 보세요. 선생님 근데 이거 방송에서 안 보여? 아 여러분 안 보이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만 보면 돼요. 쌤안 보인다고. 아 괜찮아요. 거기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안 보여요. 나와서 보세요. 네. 저기 나와서 보세요. 자 계란이에요. 만져보세요. 다른 계란 아니에요. 네, 보세요. 날계란입니다. 날계란이죠. 오케이? 자 바닥에 떨구면 당연히 깨지겠죠. 네. 안 해도 되겠죠, 그거는? 오케이? 아니, 너가 치울래? 어? 치우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이걸 여러 번 해봐가지고 아는 거야. 치우기 정말 힘듭니다. 자, 우리는 요거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여기다가 떨어뜨렸을 때 이게 깨지냐 안 깨지냐 그것만 확인해 보면 돼요. 오케이? 깨지지 않아 높은 곳에서. 예? 이거 아, 너무 그럴 수 있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안 해봤겠습니까? 예. 절대로 방석에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방석은 탄성력이 있어가지고 튕겨나갑니다. 제가 많이 깨먹었어요. 방석이라고 떨어뜨리고 진짜로 그거 따라다가. 그래서 찾아낸 해결책이 이불입니다. 이불은 상대적으로 덜해요. 자,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높이서 떨어뜨려요. 예능을 하시면 깨져야 되는데. 깨져야 에이, 이건 예능이 아니고 과학이야. 자, 보세요. 이 방석 이불에 떨어지면은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계란은 힘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깨지지 않습니다. 높이서. 갑니다. 하나, 왜?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러분들 지금 마인드가 좀 잘못됐는데 왜 깨지길 바랍니까? 지금 안 깨지는 거 보여주려고 하잖아. 왜 자꾸 깨지길 바래요? 확실한 걸 봐야죠. 재밌잖아. 자, 봅시다. 떨어뜨립니다. 하나, 둘, 셋. 야, 안정적이죠, 그쵸? 하나, 둘, 셋. 야, 보여줍니까? 왜 아쉬워하지? 이때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알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바닥에다 던져주세요. 바닥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언제까지 안 깨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못해요? 오! 카메라 찍으면 왼손들. 랩터 카메라. 카메라 좀 잘 주세요. 네. 아니 갑니다. 야, 여기가 보여야지, 여기가. 보여요? 아 쌤 이거 줌돼 있어가지고. 그만해 좀. 쌤만 보이면 돼. 쌤만 보이면 돼. 놀세요. 바보야 왜 가로로 찍고 있냐고. 야 계란 찍지 말고 선생님 찍으라고. 빨리 해주면 돼. 좋아요. 갑니다. 하나, 되지? 하나, 둘, 셋. 야, 이게 바로 그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라는 거예요. 시간을 늘리니까 굉장히 안정하죠. 아니, 이상한 시간. 깨질까봐 불안불안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재미없어. 오케이. 네? 아니에요. 그렇게 보세요. 머리에 뭐 있어요? 날계란 그냥 먹어도 상관없거든요. 한번 먹어도 돼. 아, 근데 이거 좀 오래됐어요. 미안해요. 선생님 집에 냉장고에 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바꾼 건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그러고 그래가지고 크게 유형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 이 타임을 늘리는 유형인데요. 타임을 늘렸을 때 더 운동량을 크게 하는 게 있고요. 타임을 늘렸을 때 그 힘을 줄여가지고 안전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남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뭐 질문해 보세요. 거기 예시들 있죠 책에? 그 중에서 좀 뭔가 설명 바라는 거 있습니까?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뭐라고요? 몇 번? 6번? 6번이 뭐예요? 너 책도 안 펴고 무슨 6번이야? 여기 6번. 아 거기 6번? 아 프린트 6번 뭐라고 써있대? 손 뒤로 손 뒤로 빼며 굽히기. 뭔가 좀 못하는 것 같은데? 손을 뒤로 빼면서 굽히기. 이상해. 이거 무릎 굽히기예요. 무릎 굽히기. 근데 안 보여요 카메라에. 그 멀리뛰기 할 때 본능적으로 점프하고 무릎을 굽혀야 돼. 이렇게 무릎을 굽혀야지 무릎이 안 상합니다. 알겠나요? 네. 여기 있는 거 예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해되시는 거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끝.